건강한 식탁, 재미있는 음식 이야기, 음식 문화 관련된 정보 오늘도 홍신의 요리연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치즈를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그렇죠. 네.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인기도 많고 그러니까 네, 할 얘기가 많은 너무 사람들이 많아요. 먹고 어떻게 보면은 요새는 그러니까 발효식품의 대명사가 김치가 아니라 치즈가 된 것 같이 많이들 관심을 그렇죠. 가지세요. 많은 분들이 늘 일상에 접하고 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은 아니지만 약간 그렇죠. 토착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에도 있기도 하고 그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질문이 또 많으시겠지만 지난번에 준비하고 저희가 있어요. 임실 치즈 얘기를 하다 말았었어요. 맞아요. 근데 임실이 사실 그 지정환 신부님. 네. 께서 처음에 산양유가 너무 안 팔리는데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로 갖다가 만들었다가 실패를 하셨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기록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고 나서 까망베르 브리 스타일의 치즈를 우유로 소젖으로 성공을 하고 나서 이제 계속 임실치즈라는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요즘에 임실치즈 유명한 건 사실 요구르트랑 구워 먹는 치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스트링 치즈라고 해갖고 색다르게 다르게 이제 가공해서 만든 치즈들을 조금 이렇게 하고 있고 구례나 네, 임실뿐만이 아니라 구례나 강원도의 일부 지역들 그러니까 이게 뭐 목초지가 있어서 소를 키울 수 있는 곳들에서는 다 이렇게 하나요? 네, 치즈하고 우유, 요구르트 이런 유제품류들이 다 한꺼번에 요즘에 나와요. 국산이 그러니까 많이 나온다더라고요. 맞아요. 네. 국산 치즈를 조금 애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고요. 이 치즈들이 살짝 가격적으로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께. 네, 우리 국산 치즈가. 근데 우리나라 원유가 서양에 비해서 유지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유 회사 같은 경우는 1등급 얘기를 계속해요. 도대체 이 등급을 누가 매기는 건지 뭔지 알 수도 없는데 자기네들만 1등급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사실 유지방 때문에 나온 얘기인데 이 정도로 약간 우리나라 원유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원유 가공 기술도 마찬가지여서 맛도 예전보다 좋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는 버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좋고 등급이 좋은데 우리가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멀리서 오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뭐 통관 과정 이런 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런 거 없이 좋은 세균들을 잘 섭취할 수 있는 국내산 치즈나 원유 유가공 제품들을 조금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블루치즈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했었죠. 저도 요거는 확인하고 싶은 게 이걸 어떻게 먹어야 돼요? 블루치즈. 먹는 건 얘기해 주고 넘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블루치즈 어떻게 만드는지 뭐 이런 거 그런 냄새가 나지 이거 않습니까? 뭐 일명 발렌페 치즈. 근데 뭐 저희 손님 중에는 제가 양말 벗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게 그 정도로 약간 냄새가 어떻게 말하면 고약하지만 치즈의 그 본연의 그 발효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치즈를 어떻게 먹어야 되냐?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거는 꿀이랑 같이 곁들여서 단맛에 이걸 희석시켜갖고 짠맛, 단짠의 그렇죠. 조합을 이룬 것들이 많아요. 근데 블루치즈를 사실 제일 잘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우유나 크림이나 이런 거랑 같이 섞거나 끓여서 그렇게 해갖고 자연스럽게 그 유당 성분들이 이렇게 싹 애워 감싸면 부드러워지거든요. 끓여도 괜찮습니까? 그럼요. 사실 홍어 생각하시면은 더 와닿으실 텐데 온도가 높아지면은 냄새가 더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유나 크림이랑 같이 살짝 끓여 놓으면은 이게 짠기나 아니면은 그게 조금 더 감춰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다른 크림에 또 섞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그냥 당을 더하는 방법보다는 꿀이나 설탕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유나 크림에 감춰서 드시는 거를 권해드리는 게 그래서 블루치즈로 파스타, 크림 파스타도 많이 하고요. 블루치즈로 만든 피자. 피자에는 사실 토마토 소스 말고 하얀 소스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도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루치즈 거기다 써도 되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앞서 치즈 수입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 까다롭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냐하면 균을 수입하는 거잖아요. 균을. 네, 이게 좋은 균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 것들이 치즈인 거죠. 발효식품이니까. 된장, 고추장 다 마찬가지지만 김치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절차가 복잡한 이유는 혹시나 나쁜 균이 같이 자생을 해 있냐. 그러다 국내로 들어오게 될까 봐.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뭐 병이나 이런 것들까지 크게 뭐 과장한다면 이렇게 펼쳐지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로
있어가지고 식약처가 되게 잘하고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발효식품 수입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걸로는 아주 유명해요. 네. 그래서 뭐 이태리나 프랑스 현지에서는 한국에 수출하는 그런 제품들은 다른 프로세스로 다르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을 더 정도예요. 신경 써서. 신경 쓰는 게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일종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왜 치즈 보면은 네. 그 식용 색소를 이렇게 쾅 찍어서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한국으로는 수입이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도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늘로 파서 그거를 새겨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네. 약간 프로세스를 좀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해외여행 갔다가 치즈를 사갖고 오면 못 안 돼요? 들어오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농수산품 중에는 못 들어오는 게 많죠. 많아요. 네. 슈퍼마켓에서 진공 포장이 되어 있는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라는 표시가 있으면은 그거는 유통기한 안에는 또 들고 들어올 수 있는 게 5kg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인 통관이라고 이걸 얘기를 하는데 개인 통관. 개인적으로 치즈를 너무 가지고 오고 싶어도 사실 이렇게 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 상업 상품이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수입 과정에서 그 균 검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이제 무작위 검사들이 되게 많은데 이 검사의 기간 자체가 한 뭐 보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럼 만약에 생치즈를 수입을 하면 15일을. 생치즈는 뭐 유통기한이 그러면 상하는 거 아닙니까? 이 기간이면? 그래서 아예 그냥 유통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고 유통이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죠. 생치즈 유통 기간이 길어야 20일에서 25일인데 예. 이거를 수입을 해서 검사를 하다 보면 그 사이에 상하니까 유통이 그렇죠. 불가능해지는 거죠. 네. 약간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진짜 뭐 좋은 고급 치즈들은 들어오기 힘들다라는 그래도 말이 있을 요즘에는 정도예요. 무슨 아티장 뭐 이래가지고서는 뭐 비싼 치즈가 있던데. 그렇죠. 그 비싼 치즈들도 이렇게 카테고리를 살펴보시면은 그 유통기한이 짧은 생치즈 종류들은 많이 없고 이제 숙성 치즈들이 대부분인데 오래 먹을 수 있는 거. 그렇죠. 근데 그 치즈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서 애를 써서 따로 통관을 받은 제품들일 가능성이 크죠. 그게 약간 소규모 업체들이 이런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홀드를 해놓고서는 검사를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수하고도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소규모 업체들의 치즈를 응원해 주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음식 맛에 뭐 치트키다 치즈라는 게 얘기를 해주셨고 처음에 첫 시간에. 근데 어떻게 먹어야 될지 이제 그 홍신혜 선생님만의 레시피를 좀 공개를 해주셔야 저희가 이제 치즈를 활용하죠. 종류별로 치즈를 그냥 생으로 먹는 것도 물론 맛있습니다만 이게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김치찌개에 치즈도 약간 궁합이 좋다라고 말씀을 그것도 드렸었잖아요. 굉장히 놀랬죠, 저는. 네, 근데 생각보다 그것도 되게 맛있고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떡볶이에 치즈라든지 이런 매운 음식이랑 치즈가 되게 잘 어울린다라고는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치즈가 무조건 따뜻하면 한국 사람들한테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아요. 따뜻하면. 그 치즈를 한번 구워 드셔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아니 구워 먹는 치즈는 있잖아요. 구워 먹는 치즈 말고도 무조건 다 구울 수 있어요. 치즈는. 다 구울 수 있어요? 네, 이게 녹는 게 있고 안 녹는 게 있지만 근데 뭐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브리치즈 같은 거 브리치즈. 그런 거를 후라이팬에다 기름을 살짝 두르고 약불로 앞뒤를 싹싹 구우면 그 겉에 하얀 색깔 그 린드라고 하는 질기게 생긴 그쵸? 거. 예. 질기게 생겼지만 절대 질기지 않은 어떤 분들은 이거 떼어내고 드시는데 곰팡이라고 이거 다 같이 드시는 거예요. 좋은 곰팡이. 근데 그게 겉에가 살짝 노릇하게 익으면서 싹 부풀거든요. 그리고 안에 있는 게 더 크리미하게 바뀌어요. 이렇게 싹 노글노글해지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빵을 찍어 먹거나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다가 간장을 같이 넣고 간장을 넣어서 밥이랑 같이 먹기도 해요. 밥하고. 네, 이렇게 먹는 것도 되게 좋고 뭐 볶음밥이나 이런 거랑 곁들일 때도 이렇게 브리치즈를 요새 미니도 나오거든요. 브리치즈가 작은 것들. 네, 그런 걸 살짝 구워서 같이 곁들이면은 우리가 몇 개 얹어주면 되겠네요. 네, 흔히 먹는 피자 치즈랑은 완전 다른 맛의 또 고소함이 있어요. 많이 짜지도 않고 이런 것도 좋고 뭐 우리가 아메리칸 슬라이스나 이런 거는 워낙에 많이 녹여서들 많이 먹었잖아요. 드시니까. 그런 거에 원형이 체다 치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란 색깔. 이 체다 치즈도 겉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렇게 블럭 형태의 딱딱하게 생겼지만 이런 것들이 녹이면 진짜 맛있어요. 기름이 조금 샥 빠지면서 이렇게 약간 노릇노릇하게 구워지
지워지거든요. 예. 근데 그 상태로 요거를 빵 위에 얹어서 잼 한 숟가락이랑 같이 드시면 야. 이런 세상에 조합이 좋은 단짠이 또 따로 없고요. 예전에 원래 잼 바르고 그렇죠. 그 슬라이스 치즈들을 한 장씩 얹어가지고 얹어서 굽는 구웠잖아요. 그런 토스트가 있죠. 아. 근데 약간 그런 거를 고급 체다 치즈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치즈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훨씬 더 잘 맞으실 거고 과일을 여름에 바베큐나 캠핑 많이 하실 텐데 네. 과일 구울 때 옆에서 치즈를 같이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서 과일 위에다가 요 치즈를 덮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과일에다가 네, 구운 과일이 그 표면이 약간 캐러멜라이즈 되면서 굉장히 네. 당도가 싹 올라가거든요. 네. 거기에 그 치즈가 딱 들어가면은 그 감칠맛이 완전 대폭발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디저트로 한번 드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캠핑 가셔서. 네, 너무 좋아요. 야, 이거 뭐 몰랐던 메뉴들이 오늘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침을 또 꿀떡 섞었네요. 죄송합니다. 들렸을 것 같아요. 들렸어요. 네. 근데 이제 일부 음식점에서는 치즈가 우유로 만든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우리가 이런 단어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피자 치즈 파동으로. 근데 사실 피자 치즈는 죄가 없다로 판명이 나긴 했는데 예. 이게 뭐냐면은 피자 치즈라고 불리는 것들이 모짜렐라 치즈, 네. 뭐 버팔로 모짜렐라 아니면 뭐 일반 모짜렐라 이게 이렇게 쭉 늘어나는 게 약간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쭉 그쵸? 길어지죠. 이걸 만드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에 살짝 끓였다가 겉에가 굳으면 안에가 이렇게 쫀득해지고 그걸 늘리면 늘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생치즈 종류 중에 하나고 숙성을 많이 안 해요. 원유가 되게 많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되죠. 만드는 기술도 그렇지만 되게 재료비도 많이 드는 치즈예요. 그런데 빨리 상해요 또. 맞아요. 이거를 가공을 해가지고 그 늘어나는 것들은 그대로인데 수분을 함량을 좀 줄여서 유통기한을 늘린 피자 치즈도 있어요. 이것도 자연산이에요. 네. 그런데 이 늘어나는 성질만 가질 수 있게끔 식용유에다가 어떤 걸 타서 그걸 약간 유화시키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만 그냥 그렇게 치즈처럼 그럼 보이는 몸에 거죠. 안 좋잖아요, 그러면. 식용유가 몸에 안 좋습니까? 그런 건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닌데 우리가 이거를 치즈가 발효식품인 것에 비해서는 별로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굳이 식용유를 이렇게 막 때려 먹을 필요는 먹을 없잖아요. 그게 있냐라는 네. 질문인 거죠. 그렇구나. 몸에 좋다 안 좋다는 좀 다른 문제인 네. 거고. 근데 이렇게 해서 가짜 치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그런 성질을 이용한 그거다. 네. 너무 많이 쓰면 안 좋겠죠. 그러네요. 네. 자, 오늘 치즈에 관한 얘기 만족하셨습니까? 아유, 네, 그냥 많이 그래도 드시면 오늘 좀 좋겠죠. 충분히 한 것 같고요.